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헤이부동산 법률TV 이택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토지를 경매할 때에 그 지상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는 없는가, 즉 일괄 경매를 할 수 없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본론에 앞서서 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매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또 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매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경매와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어질 이 일괄 경매도 일괄 매각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이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해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매이든 간에 토지에 건물이 있고 그 어느 한쪽에만 경매를 해야 할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는 경매가 되는데 지상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된다면 토지를 경락을 받아도 건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토지를 이용할 그 권리의 범위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경락받을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토지가 헐값으로 경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매에는 일괄 경매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러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면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모두 제값에 경매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민사집행법 98조에서는 이 일괄 매각 결정, 일괄 경매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집행법 98조에서 말하는 그 일괄 매각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들 사이에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경매 절차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해서 따로따로 경매를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되는 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만 경매가 진행될 때에 다른 한쪽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사집행법 98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은 토지를 매각할 때에, 즉 경매할 때에 건물까지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65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당권 설정자는 이 채무자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지만은 제3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공을 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설정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법조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365조에 따라서 일괄 매각을 하려면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었어야 합니다. 즉 건물의 일부라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민법 365조의 일괄 매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존재했던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건물에 대하여는 일괄 매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당권 설정 후에 설정자가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했어야 합니다. 제3자가 건축하여 제3자 소유이면 일괄 경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 양쪽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후 구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신건물이 신축되었다면 일괄 매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셋째, 경매 신청 시에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저당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경매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일괄 매각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그 후 건물을 축조한 것에 대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한 곳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른 쪽에 대하여는 일괄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민법 36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를 경매할 때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